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3일인데 내일 거를 지금 미리 해보고 있습니다. 24일 거를 제가 모임이 있어서 솔직히 하죠. 술을 한 잔 먹게 될 것 같아서 26일 거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 개론부터 시작해서 다루었던 공자, 맹자, 순자를 비교하면서 그 다음에 외울 그 주희와 왕수인을 연결 짓는 그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 1분 동안만 오늘 오전 그 1시 조금 넘어서 올렸던 자료에서 저 두 가지를 잘못했어요. 잘못 말했습니다. 그 성악설을 이야기했던 서양의 그 사회계약설이 대두되었던 그 16세기, 17세기, 18세기 요때 악설은 로크가 아니고 홉스죠, 홉스. 16세기 1500년대에 살았던 악설이고 설은 성악설은 홉스, 그 다음에 로크는 백지설, 고자의 그 성무선악설과 같은 의미, 하얀 백지와 같다, 선악이 없다는 거죠, 그죠? 구분되지 않는다 라고 했던 로크는 백지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이 루소입니다. 루소라는 사람. 여러분 아마 저기 사회문화 시간에도 로크, 홉스, 그 루소는 다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 사회문화 내용이 들어가 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정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기 제가 중국 그 역대 왕조 역사 이야기를 하다가 그 원나라 이야기를 잘못 배치시켰는데 그거는 이번 시간에 그 단계를 쭉 소개하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뭐 중국 역사를 배우자는 건 아닙니다. 윤리사상사에서 기억해 볼 만한 시대가 중국에 있어요. 그게 우리 교과서에 뭐 있는 부분이고요. 네, 넘어갑니다. 또 보여줍니다. 여러분 머리에 아주 그 판이 박힐 것 같은데 그 지금까지 다루었던 부분은 그 동양윤리 사상의 세 가지 연원 중에 유가, 도가, 불교 중에 유가의 그 앞선 시대 공자, 맹자, 순자를 했어요. 그 춘추 전국 시대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춘추 전국 시대의 시대적인 물음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야 하는가의 부분에 공자, 맹자, 순자가 대답했던 부분을 다루었고 그 맥락을 잡아보면 보편적인 가치이 뭐 인간의 본질이죠. 공자에게서는 그 다음에 순자와 맹자에게서는 본성이 되겠고요. 이것과 사회 질서로서의 뭐 집어서 말하면 예라는 것, 뭐 맹자에게서는 물론 예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중심 단어로 치자면 사덕, 뭐 또 줄여서 뭐 덕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겠네요. 사회 질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봅시다. 어쨌거나 유가는 그 보편적인 어떤 가치 부분을 사회에 그 확장시키길 바랬고, 그래서 그 사회가 그 보편적 가치 아래서 통합되기를 바랬습니다. 정치관이 되겠죠. 그래야지 그 당시에 춘추 전국 시대의 그 혼란, 전쟁이 마무리될 수 있겠다. 또는 그런 그 사회, 국가, 삶의 방식을 그 중시했던 거죠, 그죠?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의 대답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단순한 직선 구조일 수 있습니다만
육아를 그 대표할 수 있는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반해서 이제 배우게 될 도가는 정반대편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뭐 아니할 말로 그 시험 치기가 쉬워요. 네. 모의고사 되었던 뭐 수능이 되었던 이게 없이 낮게 지식으로 가버리면 어우 복잡해요. 그 뭐라 그러노 모르겠어요. 저 역시 여러분처럼 낮게 지식으로 공부를 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수단으로는 괜찮은데 이 맥락을 이해 못하면 스스로가 복잡해요. 스스로가. 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이는 장면에 공자, 맹자, 점점 이렇게 순자 찍어 놨고 맨 위에 보편적인 가치, 사회적인 질서, 그 육아의 그 이상사회가 대동사회를 했죠. 그죠? 이거는 공자, 맹자, 순자가 동일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주희와 왕수인도 동일해요. 동일하게 취급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뭐 다루게 될 이황이나 이이나 정약용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런 세상을 갈구했는 것 속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분 질문을 바꿔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었다. 뭐 이렇게 공자, 맹자, 순자를 여러분 뭐 다소 성글더라도 공부를 했었는데 요 표를 외운다기보다 이 내용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고 공자, 맹자, 순자를 수업했다 이러면 좀 알맹이 없는 예, 안고 없는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인지를 해주면 좋겠고 예,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자에게서 맹자에게서 순자에게서 세 가지 기준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 본성에 대한 이야기, 수양에 대한 이야기, 정치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본다면 뭐 공자에게서는 본성보다는 성자가 그 공자에게서는 성장을 안 해요. 저기 논어에 그 자를 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논어를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고요. 본질이라고 해야겠으나 용어를 제가 통일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카톡 뭔가 날라오고 있네요. 공자에게서 보여지는 본성에 대한 이야기는 인이라는 글자로 축약될 수 있겠습니다. 번역해서 사랑, 아낌 뭐 이런 사랑으로 통칭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소로 효제, 충서가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죠, 그죠? 그 맹자에게 오면 이제 본성의 성자가 도드라집니다, 그죠? 사단의 이야기, 양지 양릉의 이야기, 사덕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선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본성으로 봤다는 거예요. 맹자에게서 콕 찍어서 이야기하면 본성은 사단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선하다 특성을 이야기한 거죠. 그죠? 순자는 그 고자의 성무선학설에서의 그 식색을 가져와서 수용해서 욕구로 봅니다. 욕구. 식욕과 성욕을 대표되는 욕구를 그 본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살짝 그 순자는 공자, 맹자와는 비껴가죠. 도덕성이라기보다는 자연적인 그 성향을 이야기하는데 순자가 사실은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 초반에는 육아로 분류되지 않았어요. 혼란하게 여러분 할 생각은 없고 지금은 육아로 이렇게 칩니다만 육아의 이단자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욕구, 그 도덕성의 맥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순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화성기와 예치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으로 이렇게 이끌려고 한 그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나중에 인정을 받아서 육아로 그 편입이 되게 됩니다.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요.
그 수양의 이야기는 바로 본성에 대한 이야기의 개인적인 확장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인을 펼쳐갈 건가의 이야기의 개인적인 차원이 되겠죠. 공자는 대표적으로 극기 복례를 이야기합니다. 초기급인, 기소부력 물시여인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대표적인 거를 들자면 극기 복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개인적인 어떤 이기적, 개인적, 사리사욕 부분을 넘어서 사회적인 질서를 따르자 뭐 그런 의미였죠. 그 맹자에게 보면 호연지기 밑줄을 안 쳤네요. 호연지기, 구방심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죠? 아쉬운 부분은 그 맹자의 또 하나의 타이틀인 의라는 부분이 강조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살짝 욕심에 넣었습니다. 집의 그 의를 키우는 거. 뭐 교과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호연지기 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빗대어 보면 사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키우자는 이야기입니다. 호연직이라는 게. 순자는 화성기위를 이야기합니다. 사자성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본성을 변화시켜야 되겠는데 인위적인 위, 옛날 성왕, 고대의 성인들이 제정한 사회질서 바로 예를 일으켜야 되겠다. 교육해야 되겠다. 교화해야 되겠다. 확장해야 되겠다. 뭐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보다 더 이제 범위를 넓혀봅니다. 사회의 국가로의 뭐 정치라고 표현한다면 정치관에서 공자는 정명을 이야기합니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의 이야기, 효제 이렇게 축약해서 여러분이 살펴볼 수도 있겠죠, 그죠? 정명을 이야기합니다. 맹자는 민본, 이게 그 동양의 민주주의의 그 기원으로 이렇게 연구되고 있다고 했죠. 맹자의 또 다른 표현은 왕도 정치 사상이라고 합니다. 정치 사상 쪽의 분류는요. 항심과 항산의 이야기를 맹자가 해줍니다. 백성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근본이 되어야 되겠다. 왜? 그들도 사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또 이해가 쉽죠. 그죠? 순자는 화성기위의 인위였던 예, equal, 같은 말에 예로서 다스리는, 바꿔 이야기하면 예라는 컨트롤로 악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욕구에 따라서 사리사욕, 뭐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좀 지나친가요? 그 개인적, 자연적, 사회적, 인위적 욕구에 이렇게 그 부정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예라는 그 바운드, 그죠? 으로 잡아주는 거죠, 그죠? 사회적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 다스림을 원했습니다. 주장을 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공통적으로 이러한 세상을 갈망을 했고 뭐 그거를 육아식으로 표현하면 대동사회가 될 거예요. 도가는 또 다른 식의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 표에서 보이시는 요거는 이제 분류를 여러분들 해주면 좋겠고 줘야 되지 않겠냐 싶고요. 적어도 공자, 맹자, 순자에게서 공자의 인, 맹자의 사단, 순자의 욕구, 그다음에 공자의 정명과 맹자의 민본, 순자의 예치,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공맹순회에 대한 공부에 의미이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14분이 넘어서고 있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지금 공자, 맹자, 순자 부분을 한번 확인하면서 비교해 본 거예요. 체크. 혹시 세부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앞선 강의 부분을 한 번 더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약 10분 정도 할애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배우는 부분이 시대를 좀 훌쩍 뛰어넘어서 주희라는 사람과 왕수인이라는 사람을 배우게 될 거예요. 같은 유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유가 내에서 분류는 신유학으로 분류를 합니다. 새롭다, 뉴, 네오 이 말이죠, 그죠? 새롭다. 지금까지 했던 공자, 맹자, 순자를 유가 내에서 분류는 선진유학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유학은 똑같은 글자니까 앞에 새롭다, 신과 그다음에 선진이라는 말 뜻을 알면 또 좋겠죠, 그죠? 신유학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할 테고요. 선진유가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선이라는 말은 앞선다 이 말입니다. 선후 할 때 선이에요. 진은 나라 이름입니다. 진나라예요. 진나라. 여러분 아시는 진시황 그 진나라입니다. 24년인가 26년 그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되었어요. 그 진시황의 아들 때 멸망을 했는데요. 진시황의 진나라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게 중국 최초의 그 통일국가입니다. 통일국가. 그 다음이 한나라. 여러분 장기판의 그 한자 그죠? 한나라 그 고조라고 하는 이것도 발음을 잘해야 돼요. 성은 유고 이름은 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한나라가 통일 제국이 됩니다. 통일 국가가 됩니다. 그렇죠? 그, 그 시기에 그 나온 게 저기 여러분 아는 그 유비 그 관우 장비의 그 사만 위초고 그 시대예요. 그걸 통일한 게 저기 통일이라보다 그 시기 다음에 온 통일 제국이 그 전후에서 온 게 저기 한나라가 되죠. 그 진나라인데 위에 표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중국의 역사가 더 이렇게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세분화될 수 있는데 그 윤리학사에서 윤리 사상 면에서 이렇게 주목해 볼 만한 시들을 제가 또 표집을 해봤습니다. 처음과 끝머리 한번 볼까요?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줄여서 중국입니다. 그죠? 줄여서 중공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중공, 그죠? 또는 중국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따르고 있는 윤리라기보다는 철학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또는 뭐 공산주의 또는 막시즘, 레닌, 마르크스 레닌주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사회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으로 하은주 이렇게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역사로 기록될 있는 시대는 하나라 시대입니다. 물론 더 이렇게 지금은 중국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전 시대, 뭐 상고 시대, 그 역사 이전의 시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언나라와 상나라는 사실 같은 나라입니다. 같은 나라. 이름이 두 개로 되고요. 그래서 여기 1, 2, 3 하면 3개잖아요. 요거를 3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자가 예의 그 위에 모범으로 삼았던 그 왕들이 살았던 다스렸던 그 시대. 뭐 춘추 전국 시대가 이어지니까 저기 평화의 시대겠죠, 그죠? 네. 춘추 전국 시대는 크게 보면 뭐 역사학자에 따라서는 이 주나라 시대에 포함을 시키기도 해요. 주나라의 그 하반기, 후반기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연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요. 우리가 지금 다뤘던 부분은 춘추 전국의 시대였습니다. 유가를 다루었고 공자, 맹자, 순자를 다루었으나 그 시대에 유가, 묵가, 도가, 법가 등등 해서 여러 제자, 백가가 학파들이 나왔다고 했죠. 그죠? 네네.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등장하던 시대가 있고요. 요 혼란기를 마무리한 게 바로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진시황. 진나라. 네, 진나라. 그 다음에 온 왕조가
한나라이고, 요때 그 유행했던 학문 분야가 훈고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온 그 통일된 나라가 수나라였고, 수나라도 이게 몇 년 못 갔어요. 2대 황제 때 뭐 멸망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 홀랑기를 16국인가 뭐 남북中가 있던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온 왕조가 당나라, 여러분들 그 양귀비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당나라 현종 때 현종이라는 그 임금, 현종이라는 임금과 그 사랑 로맨스 이야기에 있었던 그 양귀비 이야기, 이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그 중국에 불교가 유입이 되고 당나라의 그 국교가 됩니다. 국교가. 그 시작은 한나라 말기부터 그 달마, 여러분 아나요? 달마 대사 그 오고 뭐 이런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한나라, 수나라 뭐 이때 당나라의 국교가 그 불교가 됩니다. 불교는 따로 배울 테니까 건너뛰고요. 다음에 오는 시기가 그 송나라 시기입니다. 바로 주희가 살았던 시대예요. 그 주희의 주자를 따서 주자라고 부르고, 그 학문을 주자학이라고 부릅니다. 더 익숙한 말로는 다음 시간에 더 설명을 하겠지만 성리학 뭐 이렇게 부릅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왔던, 그죠? 성리학. 그 학자가 이황과 이정약용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신유학이라는 말 이퀄 주자학이라는 말 이퀄 성리학이라는 말이 이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온 중국에 통일된 나라가 원나라예요. 유명한 징기스칸 그 시기입니다. 다음이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우리 조선시대에 뭐 해당되겠죠, 그죠? 이때의 학문을 양명학이라 하는데, 이 양명학이라는 이름은 왕수인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이 그러면 주자니까 왕자학 이렇게 안 하고 왕자학 뭐 이상하잖아요, 그죠? 왕수인이라는 사람의 호가 또 다른 이름이 양명이에요. 왕양명. 그래서 양명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요 두 가지를 통틀어서 신유학이라고 해요. 신유학이라고. 그러니까 신유학 이퀄 양명학 이퀄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온 그 왕조가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들어봤을 거예요. 청나라 때는 그 고정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발전을 하고요. 발전을 하고, 이어서 이제 여러분 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지금의 중국 중공이 되었죠, 그죠? 이런 역사.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은 춘추 전국시대, 그 다음에 송나라 주자학, 그 다음에 명나라 양명학이 답니다. 천만다행이죠, 그죠?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천년을 넘어 건너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려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주자학 그 시기가 천년대죠, 그죠? 천년대 양명학, 천년대죠, 그죠? 그 춘추전국시대 BC 700년대, 뭐 천년이라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통 치면은 뭐 2000년 가까이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춘추전국시대 이렇게 말미까지 다루고 있으니까, 진나라 요 초기까지 다루고 있으니까, 한나라가 기원을 전후한 나라예요. BC 200년에서 AD 200년, 약 400년 정도 유지되었던 왕조입니다. 그렇게 보면 뭐 이후로 천년, 천년 유혼, 뭐 영화, 옛날 영화 중국 상당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오늘은 지금 25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공자, 맹자, 순자의 그 사상 부분을 본성, 수양, 정치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본 포인트 하나가 있고, 다음에 이어질
그 주희와 왕수인에 대한 그 시대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두 가지 이거 요 지금 보이는 화면에 이 역사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외우거나 뭐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방식이 그 시대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요. 그래야지 이게 좀 생뚱맞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고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